얘기를 나눠볼 건데 이거 자 저희 페르마이카 기사인데요. 문재인 누가 나의 대통령 물면은 나도 물어버리겠다 라고 탁현민 전 비서관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뭐 해당 기사 접하고 나서 제가 기사 댓글을 봤거든요. 무슨 애완견이냐, 문재인의 애완견이냐, 문재인의 충견이냐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그 개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발언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2022년도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쯤에 그때에도 이제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해서 뭐 나중에 뭐 우리 대통령을 물어뜯으면 나도 물어버리겠다 뭐 이런 그 발언을 또 했었거든요. 방송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진중권 교수가 입마개 안 하고 데리고 다니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벌금 물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때도 한번 이 발언이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비슷한 괴의 말투를 또 이렇게 좀 페이스북에 적어서 뭔가 좀 이 사람은 그런 그 충직한 의리 있는 개의 이미지에 좀 심취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사람이 저 같으면 아무리 뭐 죽은 주인 다 좋습니다. 직장 상사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청와대 있을 때는. 근데 같은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저 스스로를 개, 애완견, 충견 소리 들으면 전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거든요. 근데 탁현민 전 비서관은 아닌가 봐요. 오히려 기분이 좋은가 봐요. 이런 소리 들으면. 그런 걸 이제 스스로가 이게 좀 자처하지 않나. 저런 발언을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리고 심지어 개 같은 경우에는 물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물어 해도 물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 이제 사람을 물게 되면 처벌까지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2년 전에 저런 소리를 했을 때 일단 뭐 주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주인이 이제 교육을 똑바로 시켰었어야 됐는데 일단 교육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을 주인이 안 했거나 아니면 교육을 해도 안 되는 개이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페이스북 글을 이제 저도 궁금해서 봤어요. 이거 어떤 좀 전문을 좀 아무래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 내용 중에 사람에게는 도리와 의리라는 게 있다. 삶이 팍팍하고 형편이 여의치 않아 도리를 다하지 못할 수는 있다. 그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의리는 다르다.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면서 약간 의리에 되게 심취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반대이지 않나?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의리를 저버릴지언정 사람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예를 들어 내 형편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내가 이러이러해서 뭐 예를 들어 뭔가 사과를 할 게 있다라고 하면 내 형편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은 뭐 이렇게라도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도리보다 의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약간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약간 개의 충성심에 조금 더 심취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 뒷문장이 그래요. 나의 대통령은 내가 그를 알고 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게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이렇기 때문에 의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거를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 이게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당연히 사람의 도리 아니에요? 원래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들을 한 것을 보면서 어째서 이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우선이 아니라 의리가 우선인 것인지 좀 의아하다. 이 사람의 그 사고 프로세스 자체가 좀 우리랑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탁견? 별명을 대룬님이 탁견이라고 별명을 즉석에서 만드신 것 같은데 아마 그 탁현민 전 비서관이랑 그 견자를 이렇게 합친 합성어인 것 같아요. 탁견은 사회화 교육이 필요하다. 개 수준에 맞추지 말라. 개가 훨씬 똑똑하다. 뭐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여러분들 잘 짚어봐야 되는 게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거 기억나세요? 의원님?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쇼통령이라는 비판을 가장 많이 받을 때
핵심에 같이 나왔던 그 비판에 가장 이름이 많이 언급됐던 사람이 탁현민입니다. 코로나 백신 수송 차량이라고 경찰차 쫙 퍼레이드 쫙 하고 뭐 수송 무슨 작전이었었죠? 그때 코로나 시국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쇼통령 비판을 받을 때 항상 빠질 수 없었던 게 탁현민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나의 대통령을 물지 마라. 물면은 나도 물어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자, 이 탁현민 씨의 과거 행적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사실 정치를 정말 쇼의 일부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제 탁현민 전 행정관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가장 많이 떠올렸던 것이 이제 감팔이라 그랬죠. 감성팔이. 아, 그쵸. 예, 감성팔이를 예.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실과 사실을 뒤로 하고 사람들의 감정만을 건드려서 이제 감성팔이를 해서 좀 시야를 가리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한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저는 또 한편으로는 정치에 있어서 참 정말 능력은 능력이다라는 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 능력이다.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저는 그 정치의 이 원리 자체를 좀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오히려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정치에는 고관여층이 있고 또 정치에 그렇죠. 정말 관심이 없는 저관여층이 있죠. 저관여층이 있잖아요. 근데 고관여층이든 저관여층이든 동일하게 결국에는 한 표, 1인 1표를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보여지는 이미지만 잘 보여지면 고관여층이야 뭐 특정 부분 인원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다수의 이제 저관여층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쓱 지나가고 이렇게 많은 정도의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보여지는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대로 간파를 하고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참 정치의 습성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사실 보수 진영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고 우리가 너무 올바른 방향, 진실 이런 것도 당연히 너무나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예. 그것이 또 어떻게 대중에게 전달되느냐는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도 사실 지지율이 40%를 상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치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저런 쇼가 통하기는 통했구나. 안타깝게도. 정치 저관여층들한테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이거 기억나세요? 국무회의 때 저 사또가요. 탁현민이에요. 기억나요. 맞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니 저는 한복 입어서 대통령이 한복 입고 국무회의 참석하는 거 뭐 많았으니까요. 사례가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만은 사또 분장을 하고 저 때부터 이미 충실한 애완견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뭐라 할까요? 본인이 여러 차례 모습으로 보여줬잖아요. 참 이것도 그렇고. 자, 그리고 저희 펜마이크 과거 기사입니다. 쇼통령 끝판왕문 갈비찜 밥차 끌고 질본 방문 뭐 입국 금지 않고도 바이러스 막아냈다. 그 유명했었죠. 바이러스 뭐였죠? 이 따봉 포즈도 있었고. 네네. 예, 그리고 뭐 코로나 시절에 정말 많은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우선 자,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 오자면은 이 사또 코스프레. 저 때도 참 저 뭐 하는 거지 싶기는 했었는데 다시 봐도 저거 정말 뭐 하는 거지. 예. 뭐 호위무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서 있고 싶어서 저렇게 문을 잡고 있는 건지 예. 싶네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앞서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막으로도 실제로 제가 기사 댓글 보니까 그 청와대 시절에 비판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 비서관 비서관 맞죠? 의전 네. 비서관 예, 네네. 비서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참 저는 말을 할 때 글을 적을 때 물면 나도 물어버리겠다. 본인이 약간 좀 개 빙의해서 말을 한 듯한 약간 이런 식의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문달 씨의 글 보셨어요? 아, 네. 거기도 그 봤죠. 돌 네. 누가 던졌을까? 예, 보세요. 돌 맞은 개구리 왜 하필 내가 그 돌 누가 던졌을까? 난 돌 맞은 개구리 왜 하필 내가 그 돌에 맞았을까? 그리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이런 글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다혜 씨도 그렇고 탁현민 씨도 그렇고 SNS에 최근에 쓰는 글들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정말 가관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사람 대체 왜 이런 글들을 본인들의 SNS에 이렇게 적고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행태들을. 일단 저는 문다혜 씨도 조금 약간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무엇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 말을 왜 했을까라고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그 예전에 트위터였던 전 트위터였던 그 X 계정에다가 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라고 쓰면서 이제 돌을 맞은 개구리가 되면 뭐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예. 이 워딩 자체가 지난달에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예, 예. 중에 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에 나오는 대사라고 인용한 하더라고요. 거죠. 예. 네, 혹시 보셨어요? 예. 아 그래요? 저는 아직 그걸 못 봤거든요. 스릴러예요. 아마 네, 원래 네. 못 보실 것 같은데. 재밌다고 하는데 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네. 이제 저도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말을 인용을 했을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예. 이제 이 내용이 거기에 이제 뭐 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보셨다고 하니까 뭐 더 설명해 주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네. 윤계상 씨가 이제 역할을 한 그 구상준이라는 그 한 모텔 주인이 있는데 예. 이 모텔 주인이 다 이거 스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네. 네, 그 연쇄살인범을 못 알아보고 이 사람을 이제 투숙시킨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벌어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모텔도 뭐 망하고 그렇죠. 뭐 가정마저 예. 이제 가족이 파탄이 무너지는, 이르는 뭐 예. 이런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 문다혜 씨가 스스로를 그거에 감정이입을 했다는 거죠. 건 아니에요. 특기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마치 실현 그 엄청난 슬픈 생각을 겪고 있는 주인공의 공감에서. 네, 예. 그래서 본인이 약간 좀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좀 많이 좀 착각을 하고 좀 과몰입을 한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이런 글을 썼는데 근데 이런 일이 다 왜 벌어졌느냐를 보통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들 공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유 없이. 그쵸. 그냥 내가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비련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는 그만큼 혐의가 있어서죠.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이게 정말 혐의가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 정말 밝히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지 않고 당신들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은 이러이러하게 내가 설명을 다 하겠다. 그리고 그 증거도 다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한 명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한 명은 지금 충견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정말 이 사람들 왜 이러나. 또 이제 그런 걸 또 보면 그동안 이렇게 왜 그 감성파리를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좀 약간 얼개가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왜들 이러고 있나 싶네요. 그러니까 또 참 이게 윤 대통령 향해서 이거는 뭐라 해야 참지 않으면 뭘 어쩌겠다는 걸까요? 참지 않겠대요.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다 네. 이렇게 다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숨지 말고 앞에 나와서 참지 않고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